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담입니다. 유한양행이 드디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현금을 모았던 이유가 드디어 하나두 개씩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왜 유한양행은 몇 년 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현금 비중을 높여왔을까? 의문을 좀 많이 제기해왔죠. 하지만 최근 파이프라인 진척 상황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인수, 합작 전략의 변화, 그리고 유한양행의 내부적인 구조 조정을 종합해보면 이건 현금 축적이 아니라 단순한 보수 경영이 아니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전략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임상 승인과 이 기술 수출 논의,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움직임까지 연달아 터지는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양행 목적이 이거다. 그동안 묵묵하게 쌓아왔던 이 현금은 단순히 안전성을 위해서 쌓아뒀던 자금이 아니라 이연 대규모 대형 딜, 대규모 임상 확대, 이 상업화에 대한 준비, 신규 전략의 MMA,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실탄 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유한양행은 이 R&D 핵심 축으로 이 TPD로 중앙연구소를 신설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과연 유한양행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모아왔던 것인지, 그리고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2조 5천억 원을 넘는 성장 스토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그 숨겨져 있던 이유와 전략을 최신 뉴스와 데이터 기반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한양행이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의 현금을 축적을 해왔는지 이해를 하려면 이 회사의 5년 전략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제약업계에서 좀 드물게 현금의 흐름에 기반이 안정적인 성장 모델을 추구해왔던 기업이죠. 적자가 좀 반복되는 이 바이오벤처와 다르게 완전히 좀 다른 운영의 철학을 좀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술 스톤, 이 마일스톤에 대한 통한 이 계약금과 이 마일스톤은 이 기업 업장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현금의 흐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무작정 재투자하기보다는 전략적 비축을 선택을 한 건데요. 즉 유한양행은 몇 년 동안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이 현금을 쌓으면서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중 첫 번째로 꼽혀있는 게 이 에임드 바이오에다가 투자를 한 유한양행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자, 이건 21년도부터 충분하게 지금 꾸준히 잠깐 읽어보면 유한양행은 21년도에 에임드 바이오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보통주 무려 117만 9,709주, 지분율 무려 3%를 취득한 데 이어 지난 10억을 오늘 투입을 하면서 전환율 49만 주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에임드 바이오에 투자했던 이유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이 전략적인 투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ADC 이 플랫폼은 이 향체의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죠. 자, 그런데 유한양행도 이 아이템에다가 지분 투자한다는 거는 진정하게 파이프라인을 넓힐 수 있다는 영향을 보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이 그동안의 자금을 축적해왔던 이 세 가지로 꾸준히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도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기술 수출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이 1,000억 원 단위의 마일스톤 수령에 익숙한 유한양행의 이벤트죠. 이 자금은 회사의 기본 현금 인프라를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정적인 본업 매출. 유한양행은 전통 제약사답게 의약품과 건기식 등 본업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죠. 현금 흐름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격적인 투자 대신 전략적으로 준비를 선택을 하는데요. 대부분 바이오 기업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R&D나 자회사 투자로 소집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유한양행은 지금 쓰지 않고 다른 자기네들이 가지고 없는 이 ADC 향체 약물 접합체에다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모아왔던 현금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한양행이 왜 이렇게 현금을 축적을 했는지 크게 이유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매일 장 마감 약속의 시간 3시라고 해서 장 마감 전에 단기 종목들 3개 선별해서 직접 체크해서 공유드렸죠.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뉴스의 흐름과 차트의 움직임, 수급 타이밍 이 동시에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잡는 매 실전의 데이터 분석이었죠. 위의 번호 010-4825-0472로 숫자 0번 또는 차보남이라고 문자 주셨던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함께 같이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자고. 그 약속 매일 꾸준하게 세 종목으로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마감 전에 2시 50분, 54분, 59분 이렇게 해서 DIC라는 종목,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그리고 우진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DIC 추천드리면서 약 장시간 초반에 1%대 올라서 무려 고가 기준으로 16%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에 체크포인트 잘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종목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죠. 오늘 장 초반에 4%대로 시작을 해서 무려 지금 상한가까지 나온 모습으로 이 30%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진 종목 장 초반에 3%대로 시작을 해서 고가 기준으로 무려 17%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DIC 16%,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30%, 우진 무려 17%. 자, 100만원만 투자하셨더라도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었을 때 이모티콘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만 드린 게 아니라 11월 3일 날짜, 이 날짜도 추천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단기 종목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꾸준하게 시청만 하시고 계신가요? 010-4825-0472로 숫자 0 또는 차보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무료로 전부 다 공유방으로 단기 종목들 추천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입하시거나 뭐 정보비를 달라 이런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꾸준하게 이제 종목들 체크를 하고 이 뉴스와 이 종목들이 차트에 어떻게 엮이는지 직접 참고해 보실 수 있게끔 링크 안내 드리겠습니다. 010-4825-0472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노력 정도는 있으셔야 남들보다 발빠른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딱 구독자이신 분들 인증 절차만 거치시고 나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문자 주셨던 분들 무료로 제가 입장시켜드리고 그 결과 단기 수익 챙기고 나오시고 계시고 있고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이 결과까지 얻는데 고작 하루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글로벌 임상의 확장 준비죠.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초기에는 뭐 10억 단위로 움직이면서 후기에는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치솟습니다. 유한양행은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겠고 이 타이밍을 위해서 미리 자금을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등 후기 임상 진입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즉 현금은 임상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이 이 전략적으로 MMA를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오텍 또는 이 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인수 나설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인수 합병의 자금력은 없으면 절대 못하는 전략입니다. 유한양행은 여기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자산을 확보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죠. 이 경우 이 회사의 가치가 한 단계 점프가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상업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유통, 인프라를 확대를 시키며 이 신약이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당연히 이 생산 능력과 유통망, 글로벌 공급 체인을 갖춰야 합니다. 이거 다 돈이죠. 그리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한양행은 이 현금 축적은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이 대비를 좀 한 인프라 마련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대형 기술 수출이죠. 이 빅딜에 초석을 마련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술 수출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제 기술 개발과 임상 지원, 공동 연구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좀 많고 유한양행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자금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즉, 이 대형 딜에서는 현금 없이 회사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미 말한 겁니다. 유한양행은 빅딜을 준비한 거 아니냐.
최근 기사를 좀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은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TPD 부분의 신설 추진인데요. 자, 연구개발의 조직을 개요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내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이 표적 단백질 분해제, 자, 연구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고 공시가 나와졌죠. 자, 연구개발의 R&D 분야에서 이 차세대의 핵심 동력인 이 TPD에 좀 집중을 하면서 다른 외의 부분도 공동개발 연구는 가지치기가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한 번 더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ADC 플랫폼에 베팅을 했던 유한양행이랑 삼성 같이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신규 임상 승인과 이 파이프라인 후기 단계 진입과 이 글로벌 협상의 루머, 내부 사업 개편의 정황, 매출 성장 대비 인프라 전략 강화, 이 조합은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유한양행은 지금 확장기에 진입을 했다. 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현금이 없을 때에는 버티기 모드가 들어가는데 이 현금이 넘칠 때에는 바로 이 확장 모드로 들어간다. 유한양행은 지금 명확하게 확장 모드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금이 많다는 건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 단독으로 임상을 갈 수도 있고 공동개발로 갈 수도 있고 이 기술 수출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예 인수합병에 카드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업 경영에서 현금은 곧 힘을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 유한양행은 그 힘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미래 전략 한번 봐보죠. 자, 첫 번째로 이 매출 구조의 변화, 상업화 단계에 접어드는 파이프라인이 늘면서 이 마일스톤이 중심의 일회성 수익이 곧 로열티 판매 수익 중심의 정기적인 수익으로 구조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가치가 한 번 더 재평가죠. 기존 전통 제약의 밸류에 벗어나 글로벌 신약 개발사의 밸류를 적용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협상력이 강하죠. 돈 있는 회사는 곧 조건을 고르는 회사가 되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한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가 전망이죠. 단기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장기 상승 동력은 뚜렷해졌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수년간의 현금 추적과 임상 진전, 기술 수출 확대, 글로벌 협상 테이블 복귀, 상업화 전망 개선,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한양행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동안 현금 모아온 이유 단순히 안정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준비였죠. 앞으로의 행보는 이 회사의 5년, 10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차고남 정보방이라고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이 링크 들어오시게 되면은 유한양행이라고 4글자 작성을 해주시고요. 간단한 설문지 5초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고 계신 제가 유한양의 기업 설명이나 기술적 분석 지표, 예측 보고서, 리포트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이었습니다.